이제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랩넌트 교육을 시작하자. 네, 자로 할 걸 그랬네요. 네, 네, 포럼하겠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후대를 노리고 있다. 지금 이제 사회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뭐 서희초 교사 이제 사망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제 카톡 보면은 선생님들 몇 분이 그 이제 근조 리본 이거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그 학교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뭐 국가의 희망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뭐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힘든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제 기사나 이런 통계에 따르면요, 한 반에 금쪽이가 2~3명, 문제 학생이.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휴직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교사 우울증도 심각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가정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다. 학생들을 그 학교에다 그냥 맡겨놓고, 자기 자녀를 그냥 학교에다 맡겨놓고 신경을 쓰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막 싸고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 이걸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면서 교실이 붕괴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좌파 성향의 이제 교육감들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시작으로 전국에 지금 한 6군데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인권 조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학생들을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 체벌이 굉장히 심했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심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체육관에다 가다 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조례가 드러나고 이제 도입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훈육, 뭐 이런 지도까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지금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뭐 이미 많이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 후대를 통해서 이제 위기가 있었던 적이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번 있었는데, 나치 사상을 심었던, 이제 청소년들의 나치 사상을 심어서 나치 후대를 일으키려 했던 이제 히틀러 유겐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68 혁명,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해, 우리를 괴롭히고 막 억압했던 거 다 금지해 했던 이제 68 혁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대혁명, 중국의 모택동 중심으로 일어났던 홍위병, 낡은 것을 타도한다 하면서 부모, 스승 등을 공격했던 이런 운동들이 곳곳마다 있었다. 근데 이 후대들을 통해서 그 기존 세대들을 다, 기존 어떤 문화나 이런 풍습이나 이런 걸 다 무너뜨리려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실패를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후유증이 이제 심각하게 남아서 지금도 조금씩 있죠. 네, 요게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히틀러 유겐트, 68 혁명, 홍위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학교의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건 단순히 그냥 사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이 그냥 넘어가면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문제다, 저거는. 후대를 망가뜨려서 점차 이 시대,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인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위기는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냥 인권 교권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영적 문제인 걸 우리가 확인해야겠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봤는데, 절반의 사랑을 감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생각 갖고 자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앞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도 아이를 크게 키우는 유대인 엄마의 힘.
이 저자가 사라 이마스라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이제 딸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치의 그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인처럼 길러졌지만 가정 안에서도 유대인 교육을 좀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세 자녀를 혼자 육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뭐 전쟁이 나고 막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위기에 닥치니까 다 돌아오라 하니까 이분이 자녀들 데리고 가야겠다. 유대인 교육하면 최고니까 거기 가서 내가 애들 자녀 한번 잘 길러봐야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딱 처음 갔더니 그 외교관 그 장관 하시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교육에 최고로 자부한다. 여러분 여기 와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막 부푼 기대를 얻었죠. 근데 이제 몸은 이제 중국인이야. 이제 생각은 중국인이야 아직도. 유대인식으로 해야지 해놓고도 자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처음에는 너희들은 공부만 해. 내가 다 집안일 모든 거 다 내가 할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웃집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식사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웃집 여자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그 이 저자의 세 자녀한테 너네 왜 부모님 안 도와줘? 너네 엄마가 무슨 하녀야? 왜 안 도와줘? 너네 왜 가만히 있어? 와서 도와드려. 이렇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한테도 이 저자한테 잘못된 그 중국식 교육을 이스라엘한테 퍼뜨리지 마세요. 한마디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저 여자 좀 센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근데 딱 자기 마음에 저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옛날 그 유대인인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그 가르침들이 이제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강조했냐면은 내가 언젠가 없어지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사라 이마스 이 저자가 이제 이 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회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 지금까지 했던 방법 쓰면 안 되겠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방법 계속 가면 안 되지. 나 바꿔야겠다.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보고 이제 그 유대인 부모들 만나면서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자녀들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제 갔는데 유대인 학생 친구들은 뭔가 좀 달라. 자기들이랑 뭔가 좀 다르다는 거. 뭔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막 좀 독립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나하고 다르지? 좀 쟤네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애들한테도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새로운 교육법을 너네들 할 텐데 따라와라.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교육법들을 거쳐서 나중에 자녀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의 이제 배경은 이렇고요. 저자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유대인 교육법을 적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는 자녀들한테 막 다 퍼줬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반의 사랑을 감춰놓고 나머지만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식 사랑은 이거구나. 근데 자기는 늘 그 자녀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생활 도움이었던 거예요. 너네는 움직이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너무 막 좋아. 성적이 너네 나의 행복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식 방법은 자녀가 유아기를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홀로 설 수 있게 그것을 쭉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유대인식 교육법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지식, 지혜 강조하는 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제가 조금 이제 생활 측면에서 몇 가지 강조한 점만 좀 뽑아봤거든요. 이제 처음 이 자녀들 데리고 했던 게 뭐냐면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 청소, 빨래, 뭐 세탁하는 거, 뭐 이러고 그 음식하는 거, 식사, 그리고 이제 당번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3명 그리고 이제 엄마까지 이제 4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서로끼리 막 좀 다툼도 있고 그랬지만 어느 이제 좀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정착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시기에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 4세 때 뭔 집안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빨래를 개면 이제 갖다 놓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애들한테 이제 시키더라.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좌절 교육을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좌절을 시키느냐 이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좀 강조했던 부분이 위인전 독서를 한더라. 어떻게 좌절을 매번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 그리고 이제 6월절 행사 때 이런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제 유대인 선조들이 그 뭐 광야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정복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왜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좌절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좀 의미 있었던 건 이제 사교성 훈련. 일부러 낯선 사람들과 빨리 소통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길 나갔을 때 일부러 자기 시계를 놓고 간대. 야 지금 몇 시지? 야 저 가서 아주머니한테 시간 좀 물어봐봐. 슈퍼 가서 뭐 이제 두부 사면은 야 이거 가서 조리법 뭔지 이 며칠 동안 유통기한인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봐봐. 또 애들이 처음에 막 쭈뼛쭈뼛 막 이러는데 이제 한 번 하고 돌아오면 막 나 물어봤어요. 막 거기서 애들이 막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제들로 이제 제시해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빨리 사귈 수 있도록 이제 대화법이나 이런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뭐 자립심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그 부모님의 하루를 보게 한대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애들이 조사하고 와서 이제 다음날 학교 가서 발표하잖아요. 막 눈물바다가 된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고 막 애들이 하면서 갑자기 확 철이 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살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요.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경제를 미리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네가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돈을 알아야 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불을 일궈낼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 자질들을 이제 가르치는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3살 때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 지폐랑 동전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러면서 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차근차근 알아가게 해서 한 12세, 13세 이럴 때 되면은 이제 그 재테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관리자로서 해서 이제 시간 관리, 뭐 이런 뭐 주식 투자, 그 집안의 대소사를 이제 맡아서 계획하고 휴가는 어떻게 가고 어디를 가야 되면 뭐 비용이 얼마나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일들을 맡아 하면서 애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혼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이제 실패하고 또 성공할 수 있게 이런 것들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쭉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중국식 엄마 교육에 약간 아직 다 뽑히진 않은 것 같고 유대인 교육이 좀 접목이 됐어요. 일부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책도 썼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교육들을 지금 해야겠다. 랩넌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냥 랩넌트 아니고 진짜 랩넌트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생존 비법을 교육법으로 딱 담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전수를 하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온실 속에서도 야생화처럼 살아남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켰구나. 야생으로 내몰 수는 없으니까 온실 아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완전 혹독한 환경들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 귀족 학교는 우리 뭐 중국에 있는 귀족 학교랑 다르대요. 막 찬물로 샤워해야 되고 빨래도 자기가 손으로 해야 되고 귀족 학교인데 근데 막 거기를 앞다퉈 보낸대요. 그러면서 그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걸 귀족 학교로 보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랑 보는 눈들이.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식 지혜 중요하지만 이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근데 저자는 이제 반쪽만 봤어요.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실제 어떤 뭐 이런 뭐 후추파나 뭐 이제 테필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 영성, 다른 손에 전문성 갖고 나갈 수 있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랩넌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넌트 메시지 때 10가지 비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도 한번 좀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지금 이제 류 목사님도 언젠가는 가실 거고 지금 이제 모든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언젠가 가실 거고 그 이후에 남는 세대들이 그 기존의 그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할까? 아예 모르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하면서 그 복음을 사수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훈련시켜야 된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랩넌트는 그냥 어리다고 랩넌트 아니고 랩넌트 정신을 가진 자. 그럼 랩넌트 정신이 무엇일까? 제가 좀 3개 정도로 꼽아봤는데 진짜 그리스도 만났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 담에서 훈련할 건데 애들 뭐 그리스도 만났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뿐이지 다락방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뿐이지 진짜 만났냐 물어보면 그냥 류 목사님 메시지 읊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만났냐? 진짜 발견해야 된다. 동정이 그리스도 만났냐? 모르겠다. 그럼 목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는 자. 날 왜 태어나게 하셨냐?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 그 절대 주권을 아는 자. 그럼 나의 CVDIP가 보이겠죠? 그리고 발견한 자.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들 중에 딱 보시면 영적 서밋이 먼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거 막 짐 퀵의 몰입법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 아는데 복음만 몰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역발상으로 복음부터 영적 독립,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세상의 서밋, 그래서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랩넌트 아니라 진짜 랩넌트, 진짜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랩넌트를 남기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세를